안녕하세요. 꽃보다 아름다운 구독자 여러분. 깊은 밤 모두가 잠든 시간에 이렇게 글을 적습니다. 저는 올해 70이 된 김순자입니다. 이 이야기를 꺼내기까지 30년이라는 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지금도 손이 떨리고 가슴이 너무 아프지만 제 마지막 고백이라 생각하고 용기를 내봅니다. 젊은 분들은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나이 들어 죽음이 가까워질수록 과거의 죄책감은 더욱 무거워지는 것 같아요. 특히 밤이 깊어질 때면 그 시절의 기억들이 더욱 선명하게 떠오르곤 합니다. 겉으로 보기엔 저는 평범한 할머니입니다. 이제는 돌아가신 남편과 사이에 아들 하나를 뒀고 그 아들은 이제 한 회사의 임원이 되어 손주들도 곧잘 키우고 있답니다. 하지만 아들과 저 사이에는 우리 둘만 간직한 비밀이 하나 있어요. 30년 전 제가 40살이던 그 해의 일입니다. 그때 저는 평범한 중산층 가정의 주부였어요. 남편은 중견기업 과장으로 일했고 고등학교 1학년이던 아들은 공부에만 매진하던 시기였죠. 아침이면 남편은 일찍 출근하고 아들은 학교에 가면 집에 혼자 남게 됐어요. 처음에는 그저 그런 일상이었는데 점점 더 외로워지더군요. 남편과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어요. 밥 먹었어요? 이런 대화가 전부였죠. 주말에도 회사 일이 바쁘다며 골프 모임에 나가기 일쑤였고요. TV도 보고 라디오도 듣고 시장도 가고. 하지만 하루가 너무 길었어요. 마치 쳇바퀴 도는 햄스터처럼 매일이 똑같이 반복되는 생활이 저를 서서히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아파트 게시판에서 테니스 동호회 모집 공고를 보게 됐어요. 처음에는 그저 운동이나 해볼까 하는 가벼운 마음이었는데 지금 생각해도 그때 그 공고를 보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그곳에서 그 사람을 만나게 될 줄은 몰랐죠.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단 한 사람, 제 아들 때문입니다.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일을 한 번도 입 밖에 꺼내지 않은 내 아들에게 이제야 이 고백을 전하고 싶어요. 여러분, 제 이야기가 어쩌면 충격적일 수도 있고 실망스러울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그의 봄날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동호회에 처음 나간 날이 또렷이 기억나요. 그날따라 유난히 날씨가 좋았거든요. 아침부터 마음이 설레서 화장도 평소보다 조금 더 신경 썼어요. 테니스복은 없어서 흰색 티셔츠에 검은색 바지를 입고 갔죠. 처음 테니스장에 도착했을 때는 너무 떨려서 그냥 돌아갈까 망설였어요. 하지만 코치님이 먼저 알아보시고 반갑게 맞아주셨죠. 아, 어제 전화 주셨던 분이시죠? 어서 오세요. 그렇게 동호회 첫 수업이 시작됐어요. 10명 정도 되는 회원들이 있었는데 다들 저보다 테니스를 좀 치는 분들이더라고요. 그 중에서 그 사람이 제일 실력이 좋았어요. 처음엔 그저 동호회 회원 중 한 명일 뿐이었죠. 키가 크고 안경을 쓴 분이었는데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셨어요. 이름은 정태준. 지금도 그 이름을 떠올리면 가슴 한켠이 아려옵니다. 그날은 기초 자세부터 배웠어요. 라켓 잡는 법도 서투르고 공도 제대로 못 쳤죠. 그런데 그분이 먼저 다가와 도와주시더라고요. 처음이시라 많이 어색하시죠?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이렇게 잡으시면 좀 더 편할 거예요. 따뜻한 봄날 그의 손이 제 손등을 살짝 스쳤을 때 그 떨림은 아직도 생생해요. 그때는 몰랐죠. 그 순간이 제 인생을 뒤흔들 시작이 될 줄은. 수업이 끝나고 회원들과 함께 간단히 차를 마시는데 그분이 제 맞은편에 앉으시더라고요. 아드님은 몇 살이시죠? 고등학교 1학년이에요. 아, 우리 아들도 고1인데 혹시 어느 학교? 그렇게 시작된 대화는 아이들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이어졌어요. 두 아들이 같은 학년이라는 게 신기했죠. 그러다 남편 이야기도 나오고 그는 요즘 아내와 사이가 좋지 않다고 하더군요. 아내는 학교 선생님이라 바쁘고 저도 학원에서 강의하느라 바쁘고 이제는 서로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 말이 제 가슴에 와닿았어요. 저도 비슷한 심정이었거든요. 그날 이후로 테니스 수업이 기다려지기 시작했어요. 일주일에 2번,
그 시간만을 기다리며 살았죠. 수업이 끝나면 늘 함께 차를 마시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점점 서로의 고민을 털어놓게 됐고 서로를 이해하는 사이가 됐죠. 그러다 어느 날, 토요일에 시간 되세요? 테니스 연습 좀 더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망설였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이 너무 진실돼 보였고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죠. 토요일 아침 남편에게는 친구 만난다고 했어요. 그렇게 처음으로 그와 단둘이 만나게 됐습니다. 한강 근처 공원에서 테니스를 치기로 했는데 그날따라 비가 왔어요. 우산 하나로 둘이 피하고 있는데 그의 숨결이 느껴질 만큼 가까웠죠. 비가 그칠 때까지 근처 찻집에서 기다릴까요? 그의 제안에 저는 또다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게 실수였는데. 아니, 어쩌면 그때 이미 저는 그에게 빠져들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찻집에서 우리는 평소보다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서로의 결혼 생활에 대한 불만도 털어놓고. 그러다 그가 제 손을 잡더군요. 태준 씨, 저는 순자 씨 좋아합니다. 그의 떨리는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저는 그의 손을 뿌리치지 못했어요. 아니, 뿌리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의 위험한 만남은 시작됐습니다. 남편도 아내도 있는 우리가. 하지만 그때는 그저 행복했어요. 모든 게 새롭고 설렜죠. 주말마다 한강에서 만나 산책을 했어요. 평일에는 수업 끝나고 몰래 점심도 먹고 둘만의 비밀스러운 데이트가 이어졌죠. 그런데 어느 날 그가 갑자기 말했어요. 더 이상 이렇게는 못하겠어요. 당신을 정식으로 만나고 싶어요. 우리 새 출발하면 안 될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이게 그저 설레는 연애쯤으로만 생각했는데 하지만 이미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제 인생 최악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는 화요일이었어요. 그와는 늘 만나던 시간, 늘 가던 카페에서 만났죠. 이번 주말에는 춘천에 가보는 게 어떨까요? 제가 아는 조용한 식당이 있는데. 그의 말에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요. 주말엔 아들이 집에 있잖아요. 그러다 문득 카페 입구 쪽을 보는데 그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만 같았어요. 거기 서 있던 게 교복 차림의 제 아들이었거든요. 아들은 우리를 똑똑히 보고 있었어요. 엄마가 낯선 남자와 앉아있는 모습을. 그의 눈빛이 어떻게 변해갔는지 지금도 생생히 기억납니다. 처음엔 놀람, 그 다음은 혼란, 그리고 마지막엔 깊은 실망감. 민수야. 제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려는 순간 아들은 이미 등을 돌려 뛰어가고 있었어요. 가방을 메고 있는 걸 보니 학원에 가다가 들른 것 같았죠. 가볼게요. 황급히 일어나 그에게 말했어요. 집으로 달려갔지만 아들은 없었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시간이 갈수록 더 미치겠더라고요. 아들이 남편한테 말하면 어쩌지? 우리 가정이 깨지는 건 아닐까? 밤 11시가 다 되어서야 아들이 돌아왔어요. 현관문 소리를 듣고 뛰어나갔죠. 민수야, 엄마가 설명할게. 하지만 아들은 제 눈도 마주치지 않았어요. 그저 피곤해요. 라는 말 한마디만 남기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가버렸죠. 그날 밤 저는 한숨도 못 잤어요. 아들 방 앞을 서성이다가 흐느끼다가 그러다 문틈으로 종이를 밀어넣었죠. 민수야, 엄마가 잘못했어. 제발 아빠한테는 말하지 말아줘. 엄마가 다 정리할게. 엄마를 용서해주면 안 될까? 다음 날 아침 아들은 그 쪽지를 구겨서 제 앞에 던졌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입을 열었죠. 일주일 드릴게요. 뭐라고? 일주일 안에 그 사람과 관계를 정리하세요. 그때까지는 아빠한테 말하지 않을게요. 차갑게 내뱉은 18살 아들의 목소리가 어찌나 어른스럽던지 그 순간 제가 얼마나 나약하고 어리석은 사람이었는지 깨달았어요. 그리고 현관문을 나서며 아들이 말했어요. 앞으로 전 아무것도 모른 척 할게요. 영원히요. 대신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해요. 그 말이 제 가슴을 더 아프게 했어요. 차라리 소리를 지르며 화를 내거나 울면서 원망했다면 덜 아팠을 텐데 이렇게 어른스럽게 침묵하겠다는 게 더 가슴 아팠어요. 전화기를 들었다 놨다를 수십 번.
그에게 전화해서 모든 걸 끝내야 하는데 차마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아들의 눈빛을 떠올리면 더는 망설일 수 없었죠. 결국 메시지를 남겼어요. 오늘 만나야 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그날 오후 한강 공원 벤치에서 그를 만났어요. 평소와는 다른 분위기였죠. 무슨 일 있으신 거죠? 목소리가 많이 안 좋으셨는데. 그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더 이상 만나지 말아요.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가 말했어요. 혹시 남편분이 아신 건가요? 아니요. 하지만 그럼 왜요? 우리 잘 지내고 있잖아요. 그의 다급한 목소리가 가슴을 찢었어요. 하지만 이미 결심한 일이었죠. 우리 아들이 어제 봤어요. 다방에서. 그 말에 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잠시 침묵이 흐르다가 그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이제 와서 숨길 것도 없잖아요. 제가 책임질게요. 책임이요? 무슨... 제 아내와는 이미 오래전부터 서류상의 부부일 뿐이에요. 이혼하겠습니다. 당신도 용기를 내세요. 순간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이혼이라니 여기까지 올 줄은 몰랐어요. 안 돼요. 전 그럴 생각이 없어요. 왜요? 당신도 행복하지 않다고 했잖아요. 남편과의 관계도. 그건 그냥 투정이었어요. 그뿐이에요. 그러자 그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처음 보는 서늘한 시선이었죠. 투정이었다고요? 그동안 우리가 나눈 모든 게 그저 투정이었단 말씀이신가요? 그게 아니라 전 진심이었어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모든 순간이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더 이상 앉아있을 수 없어 도망치듯 일어났고 그는 손을 뻗어 제 손을 잡으려 했지만 저는 피했죠. 죄송해요. 하지만 전 이대로 우리 가정을 깰 수는 없어요. 깨지는 건 이미 깨진 가정일 뿐이에요. 우리는 새로 시작할 수 있어요. 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보기 시작했죠. 더 이상 만나지 말아요, 제발. 도망치려는데 그가 제 팔을 잡았어요. 놓으세요. 못 놓습니다. 이렇게 끝낼 순 없어요. 제발 놓아주세요.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자 그는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일 점심 평소 만나던 데서 봐요. 안 오면 남편 회사로 직접 찾아갈 거예요. 그렇게 그의 협박이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밤 울면서 잠들었어요. 아침이면 부어오른 눈을 감추려 선글라스를 쓰고 다녔죠. 엄마, 어디 아파요? 민수가 걱정스레 물었지만 전 고개만 저었어요. 그날도 협박 메시지가 왔고 저는 상황을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으로 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더욱더 충격적이었죠.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내 아내한테 이혼서를 던져줬어요. 이제 난 자유예요. 당신도 이혼해요. 네? 무슨... 순자 씨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잖아요. 이제 책임져야죠. 그의 목소리가 흥분으로 떨리고 있었어요. 싫어요. 전... 그래요? 그럼 내가 지금 당신 남편한테... 제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결국 전 그와 또다시 만났어요.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오후였죠. 한적한 카페 구석자리 그가 앉아 있었어요. 와줘서 고마워요. 그는 얼굴이 많이 상하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어요. 밝았던 분위기는 온데간데 없었죠. 제가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전 이제 정말 못해요. 제발. 당신 때문에 내가 가정을 버렸어요. 이제 와서 그만하자고요? 절 가지고 노신 겁니까? 이제 필요 없어졌다는 거예요? 절 사랑한다는 말은 다 거짓이었군요. 아니에요. 다 진심이었어요. 하지만 저에겐 우리 아들이, 내 가정이 더 중요하다고요. 그렇군요. 그래요. 이제 다 망가졌으니 어떻게 될지 한번 보죠. 그는 더 이상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았죠.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밖으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잠깐만요. 어디 가시는... 당장이라도 남편에게 가려는 것 같았어요. 그는 앞만 보고 빠르게 걸었고 저는 그에게 달려가 그를 뒤에서 붙잡듯 안아버렸습니다. 제발 이러지 말아요. 제발. 일단은 그를 달래야만 할 것 같았어요. 그러지 않으면 무슨 일을 낼 것 같았거든요.
알았어요. 생각해 볼게요. 나 당신 정말 사랑해요. 흥분한 그를 진정시킬 방법은 그것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불안해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어요. 결국 시골에 있는 언니한테 전화를 걸었죠. 언니, 잠시 좀 내려가도 될까? 왜? 무슨 일 있어? 그냥 좀 쉬고 싶어서. 남편에게는 몸이 안 좋아서 시골 언니네 가서 요양 좀 하겠다고 했어요. 다행히 남편은 별 의심 없이 허락해줬죠. 그래, 가서 푹 쉬다 와. 요즘 얼굴색이 안 좋더라. 아들만 알았어요. 제가 도망치고 있다는 것을. 짐을 싸는 제 손을 잡더군요. 엄마, 조심하세요. 전화 자주 해주시고. 그래, 미안해 우리 아들. 기차를 타고 시골로 향했어요. 이제는 좀 편해질 수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저만의 착각이었죠. 그가 저를 미행하고 있었던 거예요. 기차에서 내리자마자 황당하게도 그를 맞닥뜨렸죠. 도망가면 될 줄 아셨나요? 어떻게? 전 너무 놀라 말도 못했어요. 뒤돌아 도망치려는데 그가 제 팔을 잡았어요. 이제 그만 인정하세요. 우리 헤어질 수 없어요. 놓으세요. 여긴 시골이에요. 소문나면. 상관없습니다. 전 이미 모든 걸 내려놨어요. 그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더는 그 온화하고 따뜻한 남자가 아니었고 무섭도록 집착하는 사람으로 변해 있었죠. 전 이제 직장도 그만뒀어요. 아내와도 이혼하기로 했고. 미쳤어요?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그때 마침 언니네로 가는 시외버스가 오고 있었어요. 저는 그의 손을 뿌리치고 버스를 향해 뛰었죠. 하지만 그도 쫓아왔어요. 결국 함께 버스를 타고 언니네 집으로 향했어요. 그도 저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고 저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언니네 도착할 때까지 그 눈물은 멈추지 않았어요. 결국 전 더는 도망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죠. 그리고는 말없이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그도 따라 내렸죠. 이제 그만해요. 제발. 사랑합니다. 도망가지 마세요. 전 당신을 사랑한 적 없어요. 그저 외로웠을 뿐이에요. 저의 냉정한 그 말에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저를 향해 걸어오는 그를 보며 순간 무서움보다는 비참함이 더 크게 밀려왔어요. 그리고는 더 이상 방법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죠. 죽음밖에는. 그때 저 멀리서 트럭이 달려오고 있었어요. 저는 그만 그 차 앞으로 뛰어들고 말았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하늘이 빙그르르 돌았습니다. 온몸이 부서지는 것 같은 고통과 함께 저는 그대로 의식을 잃고 말았어요. 그가 목 놓아 저를 부르는 소리가 점점 희미하게 들려왔어요. 눈을 떴을 땐 병실이었습니다. 온몸이 깁스로 둘러싸여 있었죠. 순자 씨, 정신이 드세요? 태준 씨였어요. 며칠째 제 병실을 지키고 있었다고 해요. 하지만 이제 그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어요. 그의 집착이 저를 죽음으로 몰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죠. 미안해요. 내가 너무했어요. 당신이 그런 선택을 할 정도로 내가 미쳤었나 봐요. 창밖으로 석양이 져가고 있었어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죠. 이제 그만할게요. 더 이상 당신 괴롭히지 않을게요. 드디어 원래의 그로 돌아온 것만 같았습니다. 온몸이 찢어질 듯이 아팠지만 그보다 가슴이 더 아팠죠.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때였어요. 엄마! 아들의 목소리였어요. 아들은 많이 다친 제 모습을 보고는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내 태준 씨에게 소리쳤죠. 아저씨 뭐해요? 제발 우리 엄마 좀 그만 괴롭혀요. 꺼져버리란 말이야. 아들의 목소리가 병실에 울려 퍼졌고 이내 사람들이 뛰어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저는 그대로 눈을 감았습니다. 의식을 잃고 얼마 후 정신을 차렸을 때 그는 떠나고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 곁에는 남편이 있었죠. 다행인지 불행인지 아들은 남편에게 여전히 비밀을 잘 지켰더군요. 남편은 그저 제가 언니 집에 오는 길에 길을 건너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렇게 아들은 끝까지 저의 죄를 덮어주었고 그 후로는 그 이야기를 꺼낸 적도 없습니다.
사연을 적으면서도 제 손이 자꾸 떨립니다. 30년이 지났는데도 이 이야기를 꺼내는 건 참 힘드네요. 언제까지고 가슴에 묻어두고 싶었지만 이렇게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혹시 저처럼 위험한 사랑에 빠진 분이 계시다면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예요. 여러분, 절대 바람 피우지 마세요. 바람을 피우면 인생이 완전히 뒤엉켜버립니다. 아무리 무료해도 가족과 행복하게 살 방법을 찾으세요. 저는 그렇게 실수를 저지른 후로 인생을 편하게 누린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가끔 우리 아들을 볼 때면 가슴이 미어져요. 그 어린 나이에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을까. 그 무거운 비밀을 어떻게 혼자 안고 살아왔을까. 엄마의 죄를 함께 덮어쓴 아들을 생각하면 지금도 눈물이 납니다. 꽃보다 아름다운 여러분, 한순간의 설렘 때문에 평생의 후회를 안고 살지 마세요. 이제 곧 저도 생을 마감할 나이가 됐어요. 천국에 가서 남편을 만나면 그때는 용서를 구할 수 있겠죠.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평화가 함께하길 빕니다.